글로벌 증시의 주요 변수들 통해서 투자 인사이트 얻어보는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LS증권 선임연구원 김윤정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세 가지 토픽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까 하는데요. FOMC 의사록, 그리고 경제 지표, 네. 여기에 또 관세까지 준비를 해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FOMC 의사록에서는 어떤 내용들 체크해보면 좋겠습니까? 일단은 FOMC 의사록 5월 달에 이미 초에 회의를 하고 발표가 됐었던 부분입니다만은 거기서 네. 실제로 연준 위원들이 어떤 식으로 경기를 진단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트럼프 관세와 관련해서 어떻게 경제에 영향을 평가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 볼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었고요. 네. 어쨌든 뭐 지금 현재로서는 물가 그리고 실업률이 동시에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좀 우려를 표하고 있음이 좀 그렇죠. 이번 의사록에서 드러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이 5월 FOMC가 이루어졌었던 기간이 5월 6일에서 7일 기간으로서 이제 중국이랑 협상이 이루어졌던 12일 이전에 논의됐었던 부분이라는 부분은 좀 차관이 필요한데 그렇죠. 어쨌든 전반적으로 노동시장의 지표 둔화 뭐 이런 부분들을 언급을 했다 보니까 이게 곧 소비 지표랑도 좀 직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전반적인 경기의 둔화 내지는 뭐 침체까지도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4월 상반월 기간 동안 나타났었던 이제 자산 가격 간의 상관 관계가 이제 전형적인 패턴이랑 좀 달라지고 네. 있는 점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위험 자산인 이제 주식 시장이 4월 초순에 이제 약세를 보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채권 시장 같은 경우 장기채 수익률도 마찬가지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 달러화가 약세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미국이 안전 자산으로서 그렇죠. 인식되는 예. 어떤 경향이 약해지는 것으로서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경계감을 보이고 있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전형적인 패턴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좀 장기적인 흐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정리하자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좀 연준이 경계감을 가지고 가고 있고 그렇죠. 결국 이제 물가의 목표를 맞추는 것에 포커스를 둔다라고 한다면 뭐 이후에 이제 연준 위원들의 이제 뭐 언론 발언이나 이런 데서도 이어졌듯이 네. 이제 빠른 금리나 기조로의 변화는 상당히 좀 보수적일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화면에서 보시는 CME 패드워치 상에서 뭐 이제 6월이나 7월의 동결로 보는 확률이 이제 우세하다라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것이고 이제 9월 1회 인하를 이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반해서 이제 동결 확률도 꽤나 많은 수준 올라온 상태여서 지금 1회 인하랑 이제 좀 차이가 줄어든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미국 감세안의 하원 통과 이후에 좀 국채 금리가 안정되는 흐름 보이다가 장기물 중심으로 다시 조금 상승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다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시 이제 트럼프 관세나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좀 변화하는 여지가 좀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또 밤사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금리 인하를 맞습니다. 촉구하고 나섰는데 예. 이게 좀 반영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 근데 뭐 사실 그게 영향을 미치면은 원래는 안 되는 게 맞는데 그것도 맞긴 하죠. 예, 맞습니다. 원래는 이제 중립적인 상태로 경기를 진단을 해야 하는데 어쨌든 그렇죠. 계속 트럼프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려는 모습들을 지난 1기 정권 당시에도 보였었고 이번에도 그런 행보를 뭐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뭐 파월 의장이 좀 고심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준비하신 두 번째 토픽으로 경제 지표를 들고 나와 주셨는데 네. 오늘 밤사이 미국의 1분기 GDP 잠정치가 발표됐고 또 오늘 밤에는 PCE 물가 지표가 나오게 되죠. 맞습니다. 중요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GDP 쪽은 발표가 됐으니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에는 이제 GDP 성장률이나 뭐 다음 주에 나올 고용 지표 그리고 오늘 이제 시장 나올 PCE 물가 지표 같은 경우 다 이제 연준의 경기 진단이랑 그리고 통화 정책 추정 경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좀 주목을 해보아야 하는 부분이고요. GDP 성장률 잠정치 발표가 됐는데 일단 이전에 속보치 대비했을 때는 소폭 그래도
나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마이너스대를 기록을 했고요. 전분기 대비했을 때 마이너스 0.2% 정도의 하락을 기록을 했다. 2022년 이후에 첫 하락을 기록을 한 건데, 그렇죠. 뭐 그래도 나왔던 거는 속보치에서는 0.3%의 하락이 이제 집계가 됐었는데, 그것보다는 상향 조정이 됐고, 네. 시장 컨센서스는 이제 마이너스 0.4%를 예상을 그렇죠.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상회를 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미국 상무부에서는 이 수치를 발표를 하면서 잠정치 대비했을 때, 그 속보치 대비했을 때 네. 상향 조정된 요인으로서 투자가 상향 조정된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투자 증가율이 이제 속보치 당시에서 21.9%를 집계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24.4%로 상향되면서 이제 잠정치가 좀 나아진 부분에 기여를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기업들이 관세 불확실성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네. 재고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과정에서 수입량이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한 그렇죠. 부분이 예.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결국에는 이제 GDP 성장률 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2분기에는 좀 수입량이 정상화되는 흐름에 따라서 다시금 플러스로 전환하는 좀 급격하게 변화하는 양상으로 나타나지 않겠나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예.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좀 우려해야 하는 부분은 이제 개인 소비 증가율에 대한 추정치는 좀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1.8%가 속보치 당시에 집계가 됐었는데 1.2%로 하향이 됐고 또 민간 지출 증가율도 3.0%에서 이제 2.5%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미국 경기의 위축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여전히 예. 좀 경계감을 가지고 가야 하는 부분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한편으로 이제 그 4월 PC 물가 지수도 이제 주목을 그렇죠. 해보아야 하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이번 주에 가장 좀 중요한 경기 지표이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뭐 계속 시장 컨센서스 상의 PC 물가 컨센서스는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이제 4월의 기록을 기준으로 해서 네. 판단을 해본다면 이제 CPI나 PPI 앞서서 발표됐었던 지표들이 일단은 시장 예상 대비했을 때 좀 하회하는 괜찮았었죠. 그런 예.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PC도 그렇게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는 나오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시장 컨센서스를 기준으로 본다면은 이제 근원 PC 물가 지수는 전년 대비 2.5% 그렇죠. 상승 그리고 전월 대비 0.1% 상승을 좀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경제 지표들까지 잘 체크해봤고요. 자, 마지막 변수로 이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관세 얘기 정말 네. 법원에서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저는 무역법원에서는 이제 제동을 걸었다가 항소법원에서는 아니다라고도 얘기를 해주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뭐 참 증시에는 이 부분이 가장 좀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뭐 어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예상 밖의 뉴스였었기 때문에 그렇죠. 또 국내장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뭐 지수 성과가 좀 좋았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네. 사실 이 부분이 지금 조금 전에 뉴스 나왔었던 부분들을 보면은 뭐 보호무역 네. 이제 항소 쪽에서 이제 판결이 원래는 이제 무효화가 된 상태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효력 일시 정지를 하면서 다시 그렇죠. 좀 결국에는 관세에 대한 영향이 되살아나는 하루 만에 좀 되살아난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8일에 이제 미국 법원 재판부에서 4월 1일 발효한 그 상호관세 네. 발효에 대해서 차단한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리고 관세 기조와 관련해서 아무래도 좀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과정에서 상호관세 부과 자체를 좀 무산을 시켰다 보니까 이제 7월 8일까지의 유예 기간을 두었었던 것도 네. 사실상 좀 무의미해지는 변화였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백악관 측에서는 뭐 당연 예상되었었던 부분이었지만 이제 항소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히고 있고 다른 이제 무역법 조항들을 활용을 해서 지금 뭐 122조 이야기가 그렇죠.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관세 부과의 기조는 좀 유지를 해나가겠다라고 네. 밝힌 상황이었는데 이제 상호관세 무효 처분도 결국에는 다시금 이제 이 항소 기간 동안에서 다시 좀 되살아나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런 좀 7월 8일까지의 기간만 좀 삭제가 되고 결국에는 좀 계속 이제 무역 상대국들과의 그렇죠. 협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냥 타임라인적으로 좀 그냥 늦어지는 정도의 효과이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만약 뭐 상호관세로서 활용할 수 있는 무역 전략 카드 하나는 좀 약간은 좀 묶여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제 무역 301조 이제 대중 관세 적용할 때 적용했었던 그 부분 활용을 해서 이제 뭐 철강이나 뭐 그 불공정 관행 이런 부분들 근거로서 이제 좀 관세를 매기려고 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를 해볼 수가 있겠고 국내 입장에서는 어쨌든 관세 협상 기간을 조금은 여유롭게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측면을 좀 주목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피해를 주던 부분이 이제 철강이나 자동차와 관련된 그렇죠. 그 예. 품목별 관세 부분이 가장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은 사실 뭐 무역 232조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상호관세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좀 지수에 반영이 되었었던 부분이긴 한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이제 좀 과도한 낙관이었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추후에 이제 반도체가 추가되는 여부 이런 부분들도 조금은 우려를 해보셔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심리 기간 동안에는 관세 정책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요. 백악관도 뭐 계속해서 압박 수위를 높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증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같이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우리 증시는 어떻게 보고 계시죠? 일단은 전날 금통이 네. 있었고요. 그래서 경제 성장 전망치를 좀 크게 하향 예. 조정을 했고 이제 금리 인하도 결정이 됐었습니다만은 이제 시장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미리 좀 예상을 하기도 했었고 이제 그 전날 있었던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나 뭐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미국 트럼프 상호관세 정책이 이제 어쨌든 법원 제동이 걸렸다라는 부분까지 확인이 됐었다 보니까 좀 큰 폭의 반등으로 이어지는 모습이었었는데 일단은 뭐 직전 뉴욕 증시만 봐도 이제 상승폭을 좀 반납을 하면서 뭐 소폭 상승을 하긴 했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이 유지가 되었다 보니까 오늘 시장에서는 이 다시 관세에 대한 정지가 이제 이 좀 일시 정지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가 전일 좀 반등폭이 컸었는데 그 부분에서는 좀 다시금 변동성이 확대될 여지에 대해서는 염두를 해 두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뭐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 레벨 자체의 부담은 적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반등의 폭이 컸었는데 이제 관세 영향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볼 수 있는 섹터였죠. 근데 이제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상호관세의 뭐 적용 내지는 이제 효력 정지 뭐 이런 부분들이랑 크게 좀 연동이 되면서 투자 심리에 크게 좀 변동성으로서 작용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뭐 또 대선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제 증권주 계속 좀 강세 보이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은 좀 대선 이후까지 좀 이어갈 수 있는 영역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김윤정 선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